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파킨슨병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몸 동작이 느려지고 떨리고 강직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황혼의 불청객, 파킨슨병에 대해 바로 알아본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예전만 못해서 몸이 좀 이렇게 떨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평소 편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데도 손발이 떨린다면은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신경과 전문의 박미영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파킨슨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킨슨병이란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다른 떨림 질환과 혼돈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 때 본인이 또 파킨슨병이 아닐까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클리닉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과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대 혹은 퇴행성 질환으로서는 치매 질환과 같이 2대 쌍벽을 이루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운동장애 증상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우선 떨림이라든지 서동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굳는 듯한 보행장애 같은 증상을 느끼면서 보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상으로 주로 내원을 하는 그런 운동장애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비운동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운동장애나 보행장애, 이상운동과는 다르게 자율신경장애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인지기능장애라든지 대소변에 어떤 불편함이 오는 기타 여러 가지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되는 혹은 느끼게 되는 이 운동 증상은 우리가 4대 혹은 3대 가장 주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자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우선 떨리는 증상인데요. 이 떨림은 다른 떨림과는 달리 1측에서 먼저 떨게 되고 한 손이나 한쪽 팔이 떠는데 팔이나 발에 힘을 주면은 떨림이 사라지고 완전히 편안한 안정기에서 떨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술을 많이 드시거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손발이 아주 가늘게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더 감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에서의 1측 손 혹은 발 떨림은 1초에 약 3개 내지 4번의 헤르츠를 가지는 느린 병적인 느리게 떠는 병적인 떨림입니다. 그 떨림과 함께 서동, 그러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천천히 무감각하게 몸이 뻣뻣하게 걸어가는 증상이 서동증이고요. 그것 때문에 보행장애가 있고 그리고 몸이 또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이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로봇 같은 그런 얼굴이 돼서 예를 들면 자기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시가 안 되고 고개를 돌릴 때도 빨리 못 돌리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같이 돌리는 이상한 로봇처럼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가 3대 증상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학계에서도 계속 이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세 불안정이라는 그런 그 4번째 중요한 증상도 역시 이상운동 증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수 있겠지만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메드 알리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봉화를 하는 모습인데 왼측 손을 저렇게
3 내지 4헤르츠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마치 환하를 굴리는 듯한 저 정도의 떨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떨림의 양상이 다른 떨림, 파킨슨병이 아닌 양성질환과의 구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떠는 손이 뭔가를 꽉 쥐었을 때는 떨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특징적인 병적 떨림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질환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증상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운동 및 비운동 증상을 초래하는 뇌신경 퇴행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 자세가 있다면 얼마든지 관리되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훌륭한 약물도 있고 또 기타 관리라든지 운동을 병행하면 합병증과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에서 네.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세계적인 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가 네. 올림픽 성화를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점화를 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아주 네.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 무하마드 알리를 쓰러뜨린 병이 바로 파킨슨 병이죠. 네. 교수님, 실제로 파킨슨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원래 이 병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그 역학으로 보면은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85%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약 6대 4 정도의 비율로 여성에게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역학 증가 추세를 보면은 2004년부터 12년 8년간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약 2.4배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도 역시나 60세 이상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8년 이내에 무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노화가 원인인 건가요? 네, 나이가 많아지는 노화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젊은이에게서도 유전적으로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뇌세포가 노화되는 상황도 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병인은 무하마드 알리처럼 잦은 그 두부의 손상, 그리고 살충제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에 노출된다든지, 그리고 무분별한 약물 투여, 비위생적인 건강생활 등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에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이 일찍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두엽이라든지 변형계 기저핵으로 신경을 이동하게 하여 각종 작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파민은 중뇌의 흑질이라는 도파민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이 생성된 도파민이 전두엽 변형계 기저핵으로 이동하여 각종 작용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중뇌 흑질 세포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중뇌 흑질의 위치를 측면에서 보는 뇌에 표시를 하였고, 정상인에서 중뇌 흑질의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파민 세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 좌측 파킨슨 환자의 중뇌는 도파민 세포가 많이 사멸해서 희끗희끗하게 옅어 보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 현미경 소견은 알파시뉴클린이라는 단백질 침착이 되고, 그 안에는 루이소체라는 공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특별한 병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 이 뇌졸중이란 치매랑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평상시에 부모님 찾아뵈면 자녀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뒀다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킨슨 병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떨림증은 주로 1측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85% 정도가 제일 많고요. 경직, 그다음에 운동이 느린 서동, 자세 불안정 때문에 보행 시에
병변이 있는 손이 흔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비운동 증상은 우울증이나 불안, 수면장애,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 등의 치매 증상과 정신장애를 나타낼 수 있으며 기립성 저혈압, 타액 분비 저하, 연하곤란, 변비, 소변, 실변 등과 같은 자율신경 기능 장애도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측에 구부정한 자세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아르키메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떨림 때문에 치료 전에는 떨림 때문에 혹은 경직 때문에 예쁘장하게 그릴 수 없고 치료 후에는 저렇게 예쁘장하게 떨린 손이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 비운동 증상은 환자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레보도파 제제를 복용하신다면 한이문 시기가 있습니다. 약 평균적으로 5년간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병이 점점 지나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평균적으로 진단받고 약 한 15에서 20년 정도까지 병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병의 중증도는 저희가 편리하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인데 2단계 되면서부터 자세 불안정이 나타나나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고 3단계부터는 균형이 무너지며 4단계, 5단계로 갈수록 스스로 걸을 수 없고 5단계는 거의 누워서 지내는 단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떨리고 몸의 움직임이 느려졌다면 한 번쯤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될 텐데 교수님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파킨슨병의 진단은 전문가가 시즌으로도 60% 이상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파킨슨병의 감별 영상 진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 중내의 도파민 신경세포 상태를 반영하는 FPCIT, PET라는 핵의학적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정상인은 좌우 뇌의 기저핵에서 도파민이 예쁘게 대칭적으로 잘 섭취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수록 그리고 5단계까지 우리가 아까 본 임상 단계에 맞춰서 비교해 봤을 때 기저핵에서 도파민 신경세포 상태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감별 진단에 종종 이용되는 심장 영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자율신경 상태를 반영하는 영상인데요.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여서 정상인과 파킨슨병을 감별할 수 있고 또 기타 파킨슨 플러스 증상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보시면 정상인에서는 심장이 두 영상에서 다 잘 보이나 파킨슨병에서는 아래에 도파민 섭취가 떨어지는 영상으로서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FPCIT, PET와 이 심장 영상을 같이 겸하여 여러 가지 질환을 감별하고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을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정상군에서는 토끼가 보이는데요. 저것은 기저핵의 도파민 섭취 반영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상에서는 토끼의 귀와 엉덩이와 발이 잘 예쁘게 보이나 이러한 파킨슨병 혹은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에서는 손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우측의 심장도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킨슨병과 우리가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질환들과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네. 퇴행성 질환인 원발성 파킨슨병과는 달리 2차성 파킨슨증은 원인을 찾아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병들은 혈관성 파킨슨증, 정상수두압, 그리고 중금속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간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 차단제 등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역시 동일한 퇴행성 질환이나 파킨슨 병과는 진행이 많이 다르고 또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어려운 질환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상으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반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그냥 떨린다고 해서 모두 파킨슨 병으로 오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핵심인데 보통 이렇게 파킨슨 병이라고 진단을 받아온 사람 중에 약 많게는 20%까지 오진입니다. 이 가장 오진의 많은 원인은 본태성 진전증이 가장 흔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파킨슨병은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뭐 아직까지 병을 완치시키는 약물은 없나 봐요. 네, 2차성 파킨슨증은 되돌릴 수 있지만 원발성 파킨슨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긴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물이 잘 발명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의 삼위일체가 반드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치료제의 종류는 원인이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에다가 도파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 외에 그 도파민이 뇌 안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혹은 도파민처럼 행동할 수 있는 효연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 약물은 크게 운동 증상 치료, 비운동 증상 치료로 나눕니다. 운동 증상 치료제로서는 도파민 제제가 가장 중요하고 비운동 증상 치료는 일반적으로 도파민제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각 비운동 증상에 따라서 치매인 경우에 환시, 망상 등과 같은 감정 등과 같은 이상 증상인 경우에 그리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감정 증상인 경우에 각각 다르므로 거기에 알맞게 치료제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면 됩니다. 레보도파 약물이 가장 중요한 도파민 전 단계 약물로서 운동 증상 개선에 가장 뛰어납니다. 거의 모든 파킨슨병 환자에서 필요한 약물이 되겠고 파킨슨병에서 이상 운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은 도파민입니다. 그러나 도파민은 복용을 하여서는 혈액 뇌 장벽을 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전구체인 레보도파 약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레보도파 약물은 비록 효과는 매우 훌륭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가 지나서 약 5년 이상 된 장기 환자에서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하루 3번 복용하는 약으로는 이상 운동증의 치료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약물이 부족함과 약물이 과한 이중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운동 동요 혹은 이상 운동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보도파 약물은 다른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위장관 장애라든지 어지럼증, 변비, 그리고 약간의 망상, 환시 등의 정신 증상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문 시기가 지나면은 운동 동요라든지 약효 소진 등과 같은 후기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핑크색의 기관이 안전 구간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약물을 투여하면 약물이 좋은 상태에 머물러야 하나 후기가 되면 도파민 뇌 세포가 망가짐으로 해서 약물을 잘 보관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중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해져서 안전 구간을 벗어나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주 운동 증상이 나쁘고 그다음에 조금만 약물을 먹어도 예민해져서 이상 운동증이 생기고 해서 몸이 흔들거려지는 그런 증상이 초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복용해야 하는 레보도파 제제가
혈관 내 장벽을 잘 통과해서 도파민의 형태로 뇌 안에서 많은 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제와 효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레보도파에도 30% 혹은 40%의 약효를 가지게 하는 보조제를 사용해서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후기에 발생하는 운동 동료 치료는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약물 선택과 용법이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최소의 용량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물을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도파민 제제의 약물 복용 횟수만을 증가시킨다거나 또한 약효 지속 시간이 긴 약물을 사용해서 운동 동요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수술 치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약물 치료 외에 이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뇌신경 네트워크 조절술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만이 가능하고 모든 환자가 아니라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운동 동요나 이상 운동증이 심한 환자, 파킨슨병 진단이 5년 이상 경과한 환자, 그리고 치매, 환시, 망상 등의 비운동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파킨슨병은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평생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서 그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참 중요할 것도 같은데, 교수님, 이 파킨슨병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은 환자분들이 겪어야 하는 대장정의 길입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하나 훌륭한 대증치료 약물이 있고 새로운 약물도 또 새로운 치료법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충실한 약물 복용과 함께 운동요법도 같이 그리고 식이요법과 함께 조절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서는 장기간의 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약물 부작용 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치매라든지 이상 행동 정신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나 투약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이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우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고 관리만 잘한다면 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박미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